여러분,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죠. 그런데 최근에 이 시장의 판도가 정말 말 그대로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 바이오젠이 서 있습니다. 최근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예상치 못하게 무너지면서 바이오젠에게는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월가의 시선이 지금 이 기업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과연 이 기회는 바이오젠을 다시 날아오르게 할 날개가 될까요? 아니면 되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까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지난 11월 24일 딱 하루 사이에 두 회사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열풍의 주인공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파란불, 그리고 바이오젠의 주가는 빨간불을 폈죠. 왜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알츠하이머 임상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야심찬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바이오젠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가 스스로 경기장을 떠나버린 겁니다. 시장은 이걸 놓치지 않았죠. 이거 바이오젠한테는 엄청난 기회인데? 하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월가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임상 결과로 바이오젠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싹 사라졌다고요. 한마디로 강력한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바이오젠의 주력 신약인 레켐비가 앞으로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단 하나의 임상 실패가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부터 바이오젠의 기회와 위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경쟁사의 실패가 어떻게 바이오젠한테는 기회가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보고요. 다음으로 바이오젠은 내부적으로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이오젠을 둘러싼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리스크를 샅샅이 비교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의 미래는 어떨지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기회.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로 정말 유명한 약물이죠. GLP-1 계열의 세마글루타이드. 이게 뇌의 염증도 줄여준다는 기대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료에도 도전장을 냈던 건데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대규모 3상 임상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개발 중단을 선언해버렸죠. 이게 그냥 신약 하나 실패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유력했던 치료법 하나가 경쟁 구도에서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거인 같았던 노보 노디스크가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가면서 바이오젠의 레켐비 앞뒤이 그야말로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먹을 수 있는 케이크 크기는 똑같은데 같이 나눠 먹자던 가장 힘센 친구가 갑자기 나 안 먹을래 하고 가버린 격이죠. 당연히 월가에서는 지금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 레켐비가 혼자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훨씬 커졌구나 하고 말이죠. 자, 이렇게 밖에서 운 좋게 기회가 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회사의 내부 역량, 즉 펀더멘털입니다. 바이오젠도 이 기회를 잡으려고 정말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는데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이오젠이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CEO 크리스토퍼 비바커가 정말 작심하고 회사를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이에요. 첫째,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아끼는 거고요. 둘째, 과거에 돈 잘 벌어주던 다발성 경화증 사업은 이제 좀 내려놓고 알츠하이머나 희귀 질환 같은 미래 먹거리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않고 외부의 좋은 파트너들과 손잡고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이건 뭐 과거의 바이오젠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이오젠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혹시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서비스 구독하시나요? 바이오젠의 비즈니스 모델이 딱 그거랑 비슷합니다. 바로 구독 생태계 모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알츠하이머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만성질환은 감기처럼 약 한 번 먹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들은 건강을 지키려면 평생 꾸준히 약을 써야만 합니다.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한번 고객이 되면 마치 매달 구독료를 내는 것처럼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건 변화무쌍한 바이오 업계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바이오젠을 둘러싼 희망 섞인 전망과 차가운 경고, 그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바이오젠 다시 날아오를 준비가 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걸까요? 지금 바이오젠을 보는 시선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세론자, 즉 불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레켄비 앞길도 시원하게 튀었고 다른 신약들도 잘 나가고 있으니 걱정 없다고요. 반면에 약세론자, 베어스들은 고개를 젓죠. 기존 핵심 사업 무너지는 건 어떻게 할 건데 1111이라는 더 큰 거인이 버티고 있고 회사 내부 분위기도 엉망이라던데 하면서요. 자, 지금부터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바이오젠의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129.6%. 이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신약 레켄비의 분기 매출 성장률입니다. 직전 분기보다 매출이 2배 이상, 그것도 130% 가까이 뛰었다는 거예요. 정말 폭발적이죠. 심지어 이게 아직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지도 않은 초기 단계에서 나온 숫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경쟁자까지 사라졌으니 앞으로 성장세가 얼마나 더 가팔라질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이오젠이 레켄비 하나만 믿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른바 플랜 B들이 아주 든든해요. 희귀질환 치료제인 스카이클라리스, 또 산후 우울증 치료제 주루주베 같은 신약들이 이미 시장에서 쑥쑥 크고 있고요. 최근에 인수한 희귀 신장질환 신약 후보 펠자르따맙도 미래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대주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잘 나가던 다발성 경화증 시대가 끝나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아주 잘 다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바이오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바이오젠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27.8%. 이게 뭐냐면 한때 회사를 먹여 살렸던 핵심 제품,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의 매출 감소율입니다.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1년 만에 매출이 30% 가까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바로 이 돈으로 레켄비 같은 신약을 개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기존 엔진은 급격히 식어가는데 돈을 써야 할 새로운 엔진은 아직 예열 중인 좀 아슬아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전 직원의 글인데요. 한번 보세요. 회사 분위기 최악이다. 새로운 CEO는 회사 문화에 1도 관심이 없다. 좀 충격적이죠? 강력한 구조조정이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선원들의 마음이 떠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이게 바이오젠의 턴어라운드의 가장 큰 폭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바이오젠의 미래의 로드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강세론과 약세론, 결국 이 로드맵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겁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타임라인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2026년 중반, 이때 레켄비를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는 자가주사제가 승인될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편의성이 극대화되면서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루푸스 신약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핵심 데이터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좀 더 멀리 2028년 이후에는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걸 넘어서 아예 예방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정표들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바이오젠의 기업 가치는 아마 크게 출렁일 겁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뜻밖의 찾아온 알츠하이머라는 이 한 줄기 빛이 과거로부터 드리워진 실적 악화와 내부 갈등이라는 짙은 그림자를 모두 이겨낼 만큼 강력할까요? 바이오젠은 지금 바로 그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바이오젠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분석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깊게 파고들었으면 하는 기업이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